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되면서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죠.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순천형 권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 직원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5천만 원을 들여 쌀과 라면, 마스크 등이 들어간 생활용품 권분을 봉사단체와 함께 만들어 2차 나눔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처녀상자의 권분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천여 명의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 40만 원의 돌봄 포인트를 제공한다며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국회 추경 예산안 통과로 추진되며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휴무 지시를 받았던 공공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 중단 기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3주간 임금의 70%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지급 대상은 모두 379명이며 총액은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일부 네거티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제공하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거구별로 개최되는 토론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선거구 후보자들의 전과는 모두 30여 건이었고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체납 건수도 8건에 달해 전체 후보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점과와 체납 현황 등의 정보는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등록된 후보자들을 성별과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 대부분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여성 비율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청년 등 정치 취약계층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야가 선거를 대비하면서 청년과 여성 후보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배려가 속빈 강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의 어떤 청년들과 여성들의 어떤 비율을 늘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토론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매번 반복되는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위법 행위 증가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 위법 게시물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 대한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 발생하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도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토론회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 제시와 해명에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MBC는 앞으로 닷새 동안 선거구별 토론회를 개최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보다는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유세나 대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공약과 선거운동 상황을 알리거나 방역활동 등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백운산 보전 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총선 후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에 따르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백운산의 생태적, 학술적 가치 보전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생업권 보장 등 주민들과의 조화를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산 활용 방안이 총선에서 공약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관련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후보들과 앞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선거법 개정 취지는 이미 퇴색했고 군소정당들은 다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35개입니다. 전자개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투표 용지가 길어져 선거 당일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름도 생소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까지 기대했지만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 전라도민들께서 이 절체절명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아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 정당들은 광주 전남 지역 출신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 순서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 후보들이 소수 의견을 대변해줄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민심을 대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거대 정당들이 잡아먹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비례대표를 노리고 급조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쟁탈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으로 표 결집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강세가 두드러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후보만 선택한 국민의당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낸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흐름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이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시립박물관과 부대 건축물들을 이순신공원 바위산 비탈면에 배치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미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바위산 비탈면은 외부인들에게는 흉물로 비칠 수 있다며 박물관 건물 배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공원 평면은 건물을 줄여 녹지 공간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분야 확대를 위해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과 전문병원 설립, 공공보건의료 자료 구축, 의료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마다 도내 의과대학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유자가 유기농 식품 원료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한 식품 가공업체가 미국 식품의약처 FDA의 300여 가지의 잔류농약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미국에 6,500여만 원 상당의 유자를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